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럼 그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거꾸로 끝없이 돌려보면 우주가 탄생된 137억 년이 되겠습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6억 년 전에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35억 년 전에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 남조류가 등장을 하면서 지구상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와 번식에 대한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서 진화를 거듭하게 되고 24억 년 전에 세포 안에 세포 핵을 따로 가지게 되는 진핵생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4천 년 전에 지구상에 캄브리아기 고생대의 시작인 캄브리아기가 시작되면서 5억 4천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5억 4천 년부터 2억 5천 년까지 지속이 되었죠. 한 3억 년간 고생대가 진행이 되면서 고생대 중간쯤에 해당되는 대번기 때, 이 고생대는 이제 처음에는 캄브리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번기, 그 다음에 석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름기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는 거죠. 그 고생대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쯤에 한 3억 5천 년 전에 한 대번기 때, 그때 바닷속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그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그 자외선 아니면은 태양풍 아니면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이 상당히 독성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맞게 되는 지구 표면에서는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그 태양에 날아오는 그 태양풍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하지만은 한 3억 5천 년 전에 지구상에 그동안에 산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산소의 원자는 O죠. 영어로 O고 산소의 분자는 O2가 되겠죠. 산소 2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산소가 산소 원자 3개가 모여서 O3가 되면은 오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이 지구상의 표면에 생기면서부터 이 오존 O3가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광선인 태양풍과 그다음에 태양의 자외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의 그 우주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육지에 그 태양의 독한 그 광선들이 도달을 안 하고 오존층에서 막기 때문에 지구상 육지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경쟁을 피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3억 5천만 년 전 한 대번기 때가 되겠는데 고생대 때 이래서 이제 지구에 이제 생명체가 육지에도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식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육지에서 생명체가 번성을 하게 된 것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된 게 이제 그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중생대가 시작이 되죠. 그 중생대는 이제 처음에 트라이아스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 공룡의 시대가 되겠죠. 공룡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6,600만 년 전에 어떤 그 해성, 유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을 하면서 그 이제 공룡들이 멸종을 하죠. 이게 이제 6,600만 년 전에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지름이 한 10km 정도 되는 별 어떤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주 큰 그 천체가 지구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땅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땅 속에 있던 그 멘틀에 있던
마그마나 용암들을 이제 그 자극을 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위로 튀어오르고 화산이 폭발되고 그다음에 지구 표면은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서 태양빛이 도달을 안 하면서 그 태양빛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 표면색의 모든 생명체들, 특히 식물들은 이제 태양빛이 없으면 다 죽죠. 그래서 거의 식물들이 거의 다 죽게 되고 식물들이 거의 다 죽으면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들, 뭐 이제 뭐 소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이런 초식동물들이 더 죽게 되고 초식동물들이 죽게 되면 그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제 거의 한 80%의 생명체들이 거의 다 이때 그 멸종이 되고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공룡도 없어진 거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그 대재앙, 이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놈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지구상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뭐 아니면 뭐 지구가 어떤 그 다른 별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다 이제 그 부서지더라도 아니면 태양에 흡수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유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곤충이죠. 곤충들이 이제 유력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인간은 아마 그런 대재앙이 오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가장 취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생명력이 강한 애들이 이제 미생물, 박테리아, 그다음에 이제 곤충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어떻든 6,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대재앙이 와서 80%의 생명체들이 다 멸종이 된 와중에도 살아남았을 있던 것들은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포유류들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뭐 쥐 정도로 조그만 거, 아니면 몽구스, 요 정도 이제 한 20kg 미만의 조그만 생명체들은 대재앙 속에서도 그나마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재앙이 와서 이제 그 지구 표면이 거의 다 이제 화산재로 뒤덮여서 태양빛이 도달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게 되죠. 먹을 게 없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커다란 공룡이라든가 이런 큰 덩치가 큰 애들은 며칠만 뭐 먹을 게 없어도 다 이제 뭐 굶어 죽죠. 하지만은 이제 쥐라든가 이런 조그만 애들은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그냥 이제 물만 먹어도 그동안에 이제 그 조그마니까 생명체를 유지를 할 수 있다.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환경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그 중에서 강한 놈들은 살아남고 걔네들이 이제 또 번식을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원전 6,600만 년 전에 그런 대재앙에서도 살아남은 쥐라든가 몽구스라든가 이런 조그만 포유류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얘네들이 또 이제 6,600만 년 동안 계속 그 번식을 하고 진화를 하면서 뭐 커다란 코끼리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닷속에 이제 커다란 고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명체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그 이런 대재앙의 피해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오히려 더 잘 견디지 않았나. 지구 표면상의 생명체들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또 그것을 그 따르게 볼 수도 있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2억 5천만 년 전에도 그 폐렴기 고생대 폐렴기 말기에도 이제 대재앙이 왔지만은 그때의 대재앙은 6,600만 년 전에 어떤 그 조그만 그 돌덩어리 어떤 천체 해성 이런 게 이제 지구에 부딪혀서 생긴 거와는 달리 2억 5천만 년 전에 생긴 대멸종은 지구상의 내부에서의 그 어떤 그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대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에는 지구에서 뭐 화산 폭발, 뭐 마그마, 용암 분출,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진, 뭐 판의 엇갈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산이나 지진이 이제 뭐 해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걸 보지만은 실제로 이런 그 화산이나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거는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 이제 수많은 화산들이 있고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그 지표면까지 이제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화산재라든가 화산 폭발 시 나오는 그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그 유해한 물질들이 이제 사방에 퍼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2억 5천만 년 전에는 지표면보다는 바닷속의 생물들이 거의 다 80%가 멸종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이 되면서 이쪽에서 바닷속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농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에게 필요했던 바닷속 생명체들도 다 산소 호흡을 많이 하죠.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닷속에 산소가 많습니다. 어떤 면은 이제 산보다도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그 대기 중에 평균 산소 농도가 21%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구 초기에는 뭐 산소가 거의 없었죠. 원래 빵 퍼센트에서부터 이제 지금 21%가 된 건데 이게 중간에 이제 그 고생대 석탄기 때 뭐 요 정도 되면 산소 농도가 엄청 높아져요. 산소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가 아닌 거의 한 35%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으면은 이 생명체들이 이런 동식물들이 아주 활기를 띠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공룡같이 커다란 동물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 정도 시기에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 때 그때 산소가 아주 많았을 석탄기 때 정도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잠자리도 그 당시 잠자리 크기는 뭐 길이가 날개를 펴면 한 2m 정도 엄청나게 큰 잠자리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든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큰 동물들이 형성이 되고 어떻든 이렇지만은 어떻든 그 바닷속에 있던 생명체들도 전부 다 산소 호흡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그 바닷속에 화산 폭발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산소가 줄어들면서 산소 호흡을 못해서 바닷속에 있던 많은 생명체들이 호흡곤란,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서 거의 다 멸종이 되고 죽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페른기 때가 되겠습니다. 이 페른기 때는 지구가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는 이제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대륙이 6개가 있죠. 뭐 남미 대륙, 북미 대륙, 뭐 남극,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이런 식으로 6개 대륙이 있지만은 2억 5천만 년 전 페른기 말기에는 지구가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륙 하나가 판게아라고 하는데 이 대륙 하나의 판게아가 그때부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해서 6개의 대륙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구의 그 땅덩어리가 이제 계속 움직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도 지금 매년 1년마다 1c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제일 높은 그 산도 지금 이제 8,788m, 8,488m인가 뭐 이런데 이것도 매년 1cm씩 위로 올라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뭐냐면 이제 지구 이제 표면 밑에 있는 그 맨틀층이 있죠. 그 맨틀층에는 액체인 그 이제 용암이라든가 마그마가 이제 계속 흐르죠. 그 액체가 이제 순환이 되면서 그 운동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판때기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는 살아있다.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든 그 우주가 생긴 게 이제 137억 년 전이고 그때로 이제 알고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창조된 것이 6천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6천 년 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건 뭐 과학적으로 따질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든 과학적으로 볼 때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측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구 탄생은 46억 년 전이 되어 있고 40억 년 전에 암석이 벌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석이 40억 년이 됐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장 오래된 그 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북서쪽에 있는 어떤 그 해변가 샤크 해변이니까 뭐 그쪽에 가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 퇴적암들이 있는데 이 퇴적암들이 이제 40억 년 전에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거기에 그 남아있고 잔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래서 이제 38억 년 전, 40억 년 전에 암석이 지구 표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근거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1963년도에 그 미국의 과학자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적색 편의를 발견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윌슨하고 펜지어스가 발견한 것이 그 우주 배경 복사
137억 년 전에 처음 발생된 우주의 빛, 광선, 그것이 이제 우주 끝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복사가 돼서 지구에 날아오는 잡음, 소리를 발견한 것이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과학자인 허블이 이제 그 망원경을 발명을 했어. 이 사람이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별들이 또는 우주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욱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이런 그 적색 편의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근거로 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전이고 우주의 탄생 배경은 빅뱅이다. 어느 한 점에서 갑자기 우주가 폭발해서 나온 거다. 어떤 원자보다 더 작은 어떤 한 점에 밀집해 있던 우주가 터져나와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빅뱅을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허블의 그 관측이었다, 적색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증명되고 있는 거죠.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38만 년,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후에 38만 년이 지난 후에 그 우주에 떠돌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그 뜨거운 적이었죠. 아주 뜨거운 아주 상태였죠. 그렇지만 이제 우주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식어지죠. 그래서 식어지면서 이제 식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합을 하지 못했던 그 전자하고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최초의 원자인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주가 만들어진 후에 38만 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우주 만물의 기초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주 속에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볼 때 지금 75%가 수소고 25%가 헬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장 많은 재료가 수소인데 이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원자 안에 있는 그 양성자도 한 개밖에 없고 전자도 한 개밖에 없죠. 그다음에 헬륨은 이제 두 개. 그다음에 이제 리튬은 세 개.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원자들이 이제 상당히 한 10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그 원자로 알고 있는 탄소는 전자가 6개, 양성자가 6개. 그다음에 이제 산소는 전자가 7개.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가 7개. 그다음에 이제 질소는 8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흔한 재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가장 이제 흔한 거고 가장 또 가벼운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기초 재료라는 것이 이제 수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자들이 모여서 중력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중력으로 모여서 이 별들이라든가 이런 그 얼음 덩어리가 이제 뭉쳐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제일 크게 될 때가 이제 초신성이 되죠. 이 초신성이 이제 커지면서 안에서 수소들이 서로 핵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소와 수소들이 합쳐서 뭐 탄소가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막 그 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빛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폭발하고 우리 그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내부의 수소의 핵융합을 통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폭발하고 뭐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거죠. 빛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무거운 원소들이 산소, 탄소, 질소, 원자 번호 6, 7, 8, 산소, 탄소, 질소,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황, 철, 뭐 이런 그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초신성이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그 재료, 핵융합의 재료인 수소를 다 쓰게 되면은 이 초신성이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쪼그라들죠. 왜냐하면은 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그 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폭발, 핵융합이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청력 작용은 끝이 나고 그 대신에 점점 커졌던 거 끝이 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핵융합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에서부터의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이제 커다란 그 초신성이 이제 그 중력의 작용으로 해서 안으로 다 확 끌려 들여오면서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서 이게 폭발을 하고 뭐 그래서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은 그 초신성이 그동안에 핵융합으로 만들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우주로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핵 초신성이 폭발하면은 초신성이 죽는 거죠. 죽지만은 얘네들이 그 우주로 다 찢겨져 나간 이런
무거운 원소들, 이런 원소들이 다시 중력의 작용으로 어느 지점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또 하나의 별을 만들게 되죠. 항성을.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태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신성의 폭발은 초신성의 죽음이지만은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서진 별들과 그 부스러기들이 만든 것이 이제 그 항성, 스스로 빛나는 별인 태양과 그 주변에서 뺑뺑 도는 행성, 스스로 빛나지는 못하는 지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46억 년 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초기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되게 조그맣겠죠. 조그만 그 먼지, 우주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됐는데 단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중력이 발생되고 그곳에 그 주변에 있던 더 작은 우주 물질들, 먼지, 티끌 이런 그 우주의 미행성들이 계속 지구에 달라붙어서 이게 점점 폭발을 하고 더 커지고 더 중력이 더 커지니까 더 중력이 세지고 더 중력이 세지니까 더 옆에 있는 거 끌어당기고 하면서 점점 덩치를 커지게 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커지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것들을 끌어당기니까 달려붙어서 이제 폭발을 하니까 불바다였던 지구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들여서 그 상황이 끝났을 때는 이제 더 달려드는 게 없으니까 지구가 이제 서서히 식게 되고 그 식게 되면서 바다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 미생물 박테리아가 생겨난 것이 38억 년 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구 생명체의 시작이니까 우리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6억 년 전 캄브리아기 바로 직전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한 4억 년 전 대번기 때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양서류가 되게 되고 파충류를 거쳐서 지구의 인구에서 그 어떻든 그 생명체의 진화를 볼 경우에 물고기라든가 파충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마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마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이들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억 년 전에 2억 년 전이면은 중생대 트라이어스기가 되겠죠. 중생대 초기. 트라이어스기는 이제 공룡의 시대지만은 이때 이제 포유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포유류는 몽우스나 쥐라든가 아주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 포유류들은 6,500만 전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 생물의 70%가 멸종될 때 살아남아서 그 후에 6,600만 년 이후에 포유류의 시대를 여기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웠던 공룡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포유류들이 설치된 거죠. 이들이 계속 진화를 해서 6,600만 년 전부터 진화를 계속해서 3천만 년 전에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이 3천만 년 전에 원숭이가 또 계속 분화를 해서 오랑우탕이 되고 고릴라가 되고 뭐 침팬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노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들이 3천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600만 년 전에 그 전에 이제 침팬지로 분화를 했다가 그 침팬지 중에 일부가 용감한 침팬지가 600만 년 전에 이들은 대부분 이제 나무 위에서 살았는데 600만 년 전에 이제 땅 위로 올라온 침팬지, 용감한 침팬지, 600만 년에서 땅 위로 올라온 용감한 침팬지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종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침팬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뇌 사이즈도 지금 우리 인간의 뇌 사이즈가 1,400g이 되는데 그 당시 침팬지, 지금의 침팬지는 이제 뇌 사이즈가 400g입니다. 이 정도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땅 위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이 땅 위로 내려오면서 변한 것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발로 걷던 것을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이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불을 사용하게 되었고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잘 먹게 되었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뇌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진화를 하면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진화를 시킨 것이 이제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가 그 당시 400g에서 이제 그 지금의 1,400g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요래들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런 진화 전략을 썼지만은 다른 놈들은 이제 다른 진화 전략을 쓴 거죠. 뭐 새 같은 것들은 뭐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날개 쪽에 진화의 포인트를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강한 포식자애들은 이제 이빨이라든가 강한 발톱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진화의 포인트를 두고면서 그쪽에 많이 발달을 이제 해 온 거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뇌에 그 집중을 한 인간이 결국에는 지금 지구상의 지배자로 이제
성장한 거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600만 년 전에 땅 위로 내려온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화를 하면서 200만 년 전에는 이제 도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는 호모 엘렉투스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100만 년 전에는 그다음에 이제 기후가 막 변하고 근데 빙하기가 자주 오면서 먹이 구하기가 어렵거나 뭐 이럴 경우에서 얘네들이 이제 원래 이제 살고 있던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이동을 한 것이 100만 년 전에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호모 엘렉투스가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북경원인하고 자바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뇌가 한 1000g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보다 도전적인 호모 엘렉투스, 엘렉투스는 이제 서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거의 한 70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만주를 통해서 육지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빙하기하고 간빙기를 번갈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의 서해, 황해가 뭐 육지였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아주 얕은 바다였거나 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의 남쪽에 있는 산동반도 쪽을 통해서 뭐 배를 타고 들어왔든지 하면서 한반도로 들어온 것이 거의 70만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엘렉투스 다음에 진화한 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되겠죠. 현명한 인간의 뜻인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현생 인류의 바로 직계 조상이 되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얘들이 나타났지만은 이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디오피아 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후가 변화되고 뭐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뭐 더워진다든가 먹이감이 없다든가 뭐 이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쪽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먹이 경쟁이 되면서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뭐 살자 하면서 이제 8만 년 전에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되는 전 세계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8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를 출발을 해서 약 4만 년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도착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도착을 한 후에 동남아시아라는 거는 이제 지금의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아니면 태국 요 약간 북쪽 요쪽에 이제 4만 년 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 2만 년 요때 이제 도착을 한 애들이 이제 일부는 호주, 오스트랄리아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애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중국 쪽이나 만주 쪽으로 올라온 애들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베리아로 또 가고 거기서 이제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이제 이제 북미 대륙 아메리카로 간 애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약 2만 5천 년 전일 것이다. 2만 5천 년 전에 이제 한반도에 호모 에렉투스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와 이제 한반도에는 북방 계열의 사람과 남방 계열의 사람은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쪽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라든가 저 중앙아프리카 이쪽에 북방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남방 계열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3000년경 우리의 단군 조선 단군 왕검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만드신 것이 기원전 2333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개천절이죠. 단군이 이제 그보다 좀 전인 기원전 3000년경에 전설의 시대가 되겠는데 이때에 중국인들의 지금 중국인들의 한족이죠. 한족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황제 헌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 한반도 쪽 이쪽 우리 쪽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치우천왕이 이제 서로 싸우게 돼서 북경 근처에 탕록 전투에서 황제 헌원이 이기죠. 이건 뭐 중국 역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뭐 지들이 이겼다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중국 역사에 의해서 중국의 한족의 조상인 황제 헌원이 동이족, 만주족 아니면 우리 한반도 이 한국 쪽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치우천왕을 물리쳤다. 탕록 전투에서 물리쳐서 이 치우천왕이 이제 북경 근처인 탕록 전투에서 지고서 산동반도 쪽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이동을 해서 요소지방, 요동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조선과 고구려의 땅이 요동과 요소가 중심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중원지방의 이제 북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중원 관중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안 지역과 낙양 지역은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군 왕검이 만주와 한반도를 다스리게 된 것이 이제 고조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쭉 한번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볼 때 나는 어디서 왔냐?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 박테리아, 그게 나다 그랬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 뭐 이런 애들이 박테리아죠. 그래서 어떻든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